네, 샨티 출판사, 조디 스펜서 지음, 평균 옮김,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는 법. 그 중에서 이제 위대한 꿈 간직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대한 꿈을 간직하라, 위대한 꿈을 간직하라. 5차원의 움직이게 해놓고요. 환경을 넘어서서 나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기 전에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당신이 현재 현실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 윌리엄 윌리스, 퀴리 부인, 마하트마 간디, 토마스 에디슨, 잔다르크와 같이 현실을 극복한 위인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미래 현실에 대한 이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민찬 군 같은 경우, 이번에 노벨 그 수학 필드상 같은 경우, 사실 뭐 우리가 1976년도에 양정모 선수인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그때 소련은 나오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을 때 야 우리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구나. 1967년도에 이제 김일 선수가 세계 헤비급 챔피언 됐을 때 레슬링 챔피언 됐을 때 야 우리도 세계 1등이 있구나. 그랬지만 그 다음엔 세계 1등이 뭐 마구 나오잖아요. 바둑에서도 나오고 뭐 음악에서도 나오고 자꾸 이제 커지는 거죠. 생각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제 100억 갖겠다는 생각했나요? 저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1억 갖겠다는 게 꿈이었어요. 물론 땅값이 지금 뭐 10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100억 갖겠다는 꿈 갖는 것도 그때 1억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1억도 불가능한 것, 100억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생각의 크기는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예요. 물론 저는 생각은 크게 하는 것을 했는데 그 그릇을 밀도 있게 단단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뭐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이상으로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비전은 가능성의 세계에서 육체적인 감각을 초월해서 살아 있었고 그 사람의 비전을 물질적인 현실로 만드는 거죠. 그들은 모두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꿈이나 비전,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미래의 운명을 믿었고 그것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려서 눈을 감고도 볼 수 있었고 눈을 감고도 느낄 수 있었고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에 느낄 수 있었죠. 마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살았다. 그들은 운명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맛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지만 하지만 눈을 감나 눈을 뜨나 꿈에 몰입했기 때문에 미래에 나타날 현실, 현재의 잠재된 현실에 반응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리던 것이 그들은 이미 현실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계집아이는 클 때 시집 넘겨다 보고 큰다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살 뭐 이런 애들이 돈 쓰는 거 보면 제가 부잣집에 가서 살인지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살인지 다 나온다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게 돌잡이 여자만 그런가요? 남자도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것을 이제 키워주는 거죠. 계속 사주대로 살면 너무 슬프잖아요. 부모들이 그런 걸 키워주고 우리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지 못하고 대려 찍어 눌렀으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펼쳐나가야죠. 지금 밖에 이 보이는 이 영상 참 이거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내가 너무 고마운데 고맙다고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지금 이게 5차원의 세계거든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테설렉트거든요. 20년 전에 나를 만날 수도 있고 50년 후에 나를 만날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테설렉트. 예를 들어 1900년도 초반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 사람들은 인도 국민들의 사기를 꺾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는 인도 국민들의 삶 속에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한 가지 현실을 믿었다. 그는 진정으로 자유, 평등 그리고 비폭력의 믿음을 불멸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우리 외정시대 때 이런 걸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은요. 이승만 박사예요.
이승만 박사 뭐 4.19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미워하는 바도 있지만 이 한국 사회의 가치,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라 우리나라가 보면요, 이 3.1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동양 삼국 평화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김구 선생님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야, 일본, 중국,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옳지 않아.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잘 사는 철학이 있어야지. 니네는 너무나 철학이 없잖아. 니네 철학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는요, 그렇게 자기가 힘들면서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 순간 일본은 망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1937년도에 만주를 침략했을 때 이제 쟤네 끝났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침략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로부터 정확히 5년 후에 진주만 공격하고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잠깐은 어떻게 잘못될 수 있어도 길게 보면 바로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 한국은 남의 나라를 공격하지 않았지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간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라든지 또 뭐 많은 사람들 그렇게 미래를 딱 믿고 가시는 3.1운동 당시에 우리 그 독립선언문 그 했던 최남선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비참하게 죽은 뭐 유관순 열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희생이 물론 밑에 깔려 있지만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방향성을 옳게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간디는 모두를 위한 자유를 주장했지만 영국의 압제 아래 있었던 당시 현실은 매우 달랐다. 그 시대의 일반적인 믿음은 간디의 희망과 염원과는 정반대였다. 그가 처음 인도를 변화시키고 했을 때에는 자유의 경험이 현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표현에 나타난 역경의 증거들이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도록 흔드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외부 세계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간디는 그가 처한 환경의 조건들이 자신의 존재 방식을 통제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믿던 미래가 아직 감각으로 보이거나 느껴지진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생생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나라 해방을 기다렸던, 그 다음에 6.25 때 이런 우리나라가 이제 잘 되기를,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운 뭐 IMF 때도 그렇고 그런 어려울 때마다 희망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생생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는 살 수 없었다. 그는 물리적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간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삶을 끌어내었다. 그렇죠. 뭐가 잘못됐지? 제가 또 뭘 잘못 건드렸나 봐요. 네, 됐네요.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이 현재의 환경 조건을 변화시키리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노력으로 현실이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도와 일치할 때, 행동이 생각과 일치할 때, 마음과 몸이 함께할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강한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역사의 거인들, 무모한 꿈을 꾸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운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 그들은 원했던 미래가 아직 감각적인 징후나 물리적인 증거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집중했던 미래 현실을 매일 떠올렸음이 분명하다. 그들의 마음은 현재의 환경을 앞서 있었다. 환경이 더 이상 그들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의 거인들은 그들의 시간에 앞서 있었다. 이러한 위대한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그릴 줄 알았다.
이들은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비난받기도 했다. 실제로 그들은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보였고 그들의 꿈도 마찬가지였다. 무지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비전을 허튼 소리라고 비난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비판론자들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미래의 현실에 대한 비전은 감각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인식은 오감 너머에 존재한다. 그래서 법체라는 게 필요한데 이 법체는 요번에 그 허준이 뉴욕 수학 필즈상 받은 허준이 교수 논문에 나오는 그 메타로이드 공간, 그 수학적 공간, 그 수학적 공간을 법체라고도 하고요. 공의 세계라고도 하고요. 반야심이라고도 해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면 모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반야심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잔다르크는 무모하고 심지어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녀의 생각은 그 시대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당시의 정치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비전이 현실로 드러나자 고결한 존재로 추앙받았다. 주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위대함이다.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몸과 시간을 극복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간디의 경우 그가 외부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유를 향한 꿈을 실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모든 요소들이 조만간 자신의 의도에 굴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역사의 모든 거인들에게는 마음속에 꽉 들어찬 이상이 있었고 그들의 뇌는 그 이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느꼈다. 우리도 생각 하나만으로 나의 현재 모습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이 경험이 된다. 신경과학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뇌를 변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달리 말하면 환경을 바꾸지 않고도 나의 행동과 태도, 믿음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정신적 시연, 멘탈 리허설이다.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그려보는 것을 멘탈 리허설이라고 해요. 이거를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과거에 성공해봤던 분들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분은 해본 사람과 같이 그려가면 돼요. 정신적 시연을 통해서 뇌 속의 회로를 나의 목적에 맞게 재조직할 수 있다. 뇌는 생각을 실제하는 것처럼 만들어 그것이 이미 물리적인 현실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한다. 우리는 외부 세계의 어떤 실제적인 경험에 앞서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서 실제로 피아노를 만지지 않고 닷새 동안 매일 2시간씩 마음속으로 피아노 연습을 했던 피실험자들이 어떻게 같은 기간 동안 실제로 몸으로 피아노를 연습했던 사람들과 거의 동일한 뇌의 변화를 보여주는지 논의했었다. 모든 참가자들의 뇌는 같은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의 군집을 활성화시켰다. 마음속으로 음계와 코드 연습을 했던 사람들과 실제로 피아노를 치며 연습했던 사람들의 뇌회로는 거의 같은 숫자로 증가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입증한다. 우리는 그저 다르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를 바꿀 수 있고 뇌는 진정으로 어떤 일에 집중하여 전념할 때 마음의 내부 세계와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차이를 뇌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생각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개념은 오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음속으로만 연습하고 실제로는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학습 결과가 일어났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자. 어떤 기술을 몸으로 습득하던 정신적으로 습득하던 뇌를 변화시키려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것, 직접 지도를 받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 반복하는 것이다. 첫째,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학습은 뇌의 시냅스 연결을 만든다. 지도하거나 지도받는 것,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듣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몸을 단련하는데 그 경험은 당신의 뇌를 강화시킨다. 또한 주의를 집중하여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반복하면 뇌는 변화한다. 실제로 피아노를 치며 연습했던 참가자들은 이렇게 새로운 뇌의 회로를 만들었다. 마음속으로 연습한 참가자들 또한 학습 과정에서 몸으로 직접 시행하지 않았을 뿐 단지 이 공식을 따랐다. 그들은 자신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상상했다. 이 피실험자들이 마음속으로 반복 연습을 한 후에 그들의 뇌가 실제로 피아노를 치며 연습한 참가자들과 동일한 신경학적 변화를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은 뇌의 새로운 신경세포망이 구축되어 실제로 피아노를 연습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피아노를 실제로 연주하기에 앞서 그들의 뇌가 미래에 존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전두엽은 생각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고유한 능력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외부 환경의 잡음을 차단한다. 우리가 마음속에 몰입하면 할수록 뇌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자신의 연결 상태를 바꿀 것이다.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이 마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나의 이상에 집중하여 그것을 끌어안을 때 뇌는 환경을 앞서게 된다. 이거는 저는 확실히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방향에 쓰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을 바꾸기 위한 정신적인 리허설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생각에 반복적으로 몰입한다면 그 생각이 경험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때 신경 하드웨어는 생각을 경험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시 연결된다. 이 순간이 우리의 생각과 뇌와 마음이 변화하는 순간이다. 신경학적인 변화가 환경과의 물리적인 상호작용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피아노 연습 실험이 함축하고 있는 더 큰 의미를 생각해보라. 만약 이런 정신적 시연을 다른 일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경험에 앞서 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원하는 미래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당신의 뇌를 당신의 생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사건이 당신 앞에 현실화돼서 나타나기 이전에 당신의 의도와 행동을 그것에 일치시킬 만한 적절한 신경회로를 만들어내면 된다. 더 나은 생각과 행동과 존재 방식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연습함으로써 필요한 신경 하드웨어를 당신의 뇌 속에 설치하게 된다. 뇌의 하드웨어라는 것은 뇌의 물리적 구조,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신경세포들을 말하는 것이다. 계속 나만의 신경학적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강화하고 개선한다면 그러한 반복의 최종 결과물로 사실상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신경망을 만들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작동하며 행동, 태도, 감정 상태를 만든다. 지금까지 새로운 경험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하는 역할을 알아보았다. 이제 당신은 그 새로운 도전을 감당할 수 있다. 마음을 바꿀 때 당신의 뇌가 바뀐다. 그리고 뇌가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 변함없이 확고한 신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외부 조건을 뛰어넘는 나의 비전을 입증할 수 있다. 미래의 비전을 더 많이 상상할수록 새로운 당신의 모습을 창조하게 된다.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미래의 경험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마치 그 경험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로 가는 당신의 지도가 될 것이다. 이제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바라는 상황에 앞서 어떤 경험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몸을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할까? 환경을 변화시켰는데 몸을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할까?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몸을 바꾸는 거 너무나 확실한 건데 언제나 때가 되면 가르쳐 드릴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